자,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은 일반화와 유지를 위한 계획과 전략. 일반화 유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모든 게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 일반화가 훈련 상황에서 주어졌던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일반화 상황에서 주어져도 표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반응 일반화는 뭐 훈련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강화된 결과로 동일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표적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지는 중재, 가르침, 이런 부분들이 끝난 후에도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화, 이 부분에 이제 딱,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와 어떤 유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이제 좀 더, 일반화만 가르치고, 유지만 어떻게, 나타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하고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행동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하나의 행동 부분들 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반동 형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더 그거 할 수 있게끔, 단일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화 유지 계획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있습니까? 전략. 일반화 전략하고, 또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 이런 부분들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반응 일반화 부분 다음에 유지를 위한 전략.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 유지 계획의 이제 어떤 기초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일단은 계획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반화 유지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행동 지원을 이제 필요로 하는 아동이면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1차 예방 행동 지원의 어떤 연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연속적인 부분, 그 모형을 봤을 때, 1차 예방하는 친구, 2차, 3차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다 대상들이 좀 달랐죠. 그죠? 1차는 보편적으로 전체 부분들에 이제 규칙,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단은 학습시켜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와 유지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화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강화받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지 간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선택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목표 행동을 자주 하게 한다면 아동이 자주 어떻게 된다?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행동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목표 행동, 표적 행동들이. 그래서 훈련받은 행동이 이제 일반화되고 유지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아동에게 훈련시키자 하는 어떤 목표 행동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그 목표 행동에 일어나야 할 모든 모든 환경과 자극 조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조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화와 유지 계획의 기초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좀
우선시해서 이렇게 찾아서 뭐 일반화 부분들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일반화 유지 이 부분들. 자, 뭐 그런데 우리가 뭐 꼭 일반화가 잘 안 된다, 유지가 잘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잘 되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있어요. 복잡하다든지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간단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반화의 어떤 범위라든지 또 실용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일단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행동 선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격 조건에 대한 리서치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행동을 먼저 어떤 상황에서 가르칠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와 유지 이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화 유지 계획의 기초에서 이제 일단 전략으로 한번 여기 제대로 짜 있어야지 전략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전략적인 부분들은 표 12-3에 보면은 좀 나와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을 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쉐이핑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 일과 속에서 가르치고, 자, 하루 일과 안에서, 그리고 훈련 상황을 일반화가 일어나야 할 상황과 비슷하게 또 만들어주고,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도 이제 이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 시 광범위한 관련 자극을 통합할 수 있게끔. 일단 관련 자극, 유사한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상황, 비슷하게 조성하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좀 취약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빨리빨리 또 까먹어버려요, 애들이.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꺽죽꺽죽꺽죽 이렇게 하고 있어. 선생님을 얼굴로 보면 뭔가 한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머리를 걸쩍걸쩍거리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454쪽에 보면은 이제 일반화를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술을.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위해서 학생을 직접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가르쳐 주면 좋겠죠. 일단 뭐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들이 어떤 곳에 뭐 소속되고 뭐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 계속 이렇게 뭐 들어가게 되죠, 그죠? 뭐 조직이라면 좀 그렇지만 기관이나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교수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하고 가장 유사한 훈련 장소가 바로 이제 일반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을 일반화 상황에서 실시하면 좋다. 이거는 결국 뭐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뭐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안에서 계속 뭐 이렇게 뭐 노래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막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딱 어떻게 합니까?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그지? 왜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지. 그게 우리가 일상이라는 얘기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그 선음돈을 받고 그런 과정들을 영어 회화를 통해서 그 생활 자체를, 생활의 한 장면을 다 이제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 지역사회 중심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상황적인 부분으로 가져간다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바로바로 몸으로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죠. 그리고 일반화가 어려운 이제 지적장애 이제 학생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응용이 잘 안 되는 친구인 경우에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가서 그 상황들을 대면하고 경험을 해보는 체험학습. 체험학습. 그지? 자,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가르친다 해도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위해서 일반화 상황에서 행동을 가르치는 맥락과 이제 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 가르치고자 하는 행동 기술이 있을 경우에 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가르치기보다는 자, 일과 활동 중에 이렇게 기술을 가르치고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아특수 쪽도 보통 보면은 하루 일과 속에서 그걸 다 가르쳐요. 그런 의미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바로바로 복도를 가고 있으면 복도를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은 뭐 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즉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직접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훈련 상황을 일반화가 일어나야 할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조성을 해준다. 그래서 훈련 상황과 일반화 상황의 공통 자극을 훈련 상황으로 가져오도록 계획해서 자연적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변별 자극으로 사용해주고, 그죠? 그리고 훈련 상황에서 사용한 변별 자극이 일반화가 요구되는 상황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비슷하게 조성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주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뭐지? 이거보다도 이렇게 바로 가야지 이럴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자극의 유사성은 일반화의 중요한 이제 요소인데 요런 이제 뭐 예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죠? 여기 보니까 학교에서 횡단보도 건너기 훈련을 할 때 가능하면 실제 크기와 색깔의 횡단보도 건너목 표시선 신호등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이 가죠, 그죠?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근데 이제 뭐 그 교실 안에도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해주면 좋죠. 굳이 뭐 크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노란색 선의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의 뭐 빨강, 초록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유사하게 좀,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 일반화를 장소에 대한 일반화, 그리고 사람, 자료에 대한 일반화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뭐 다양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는, 훈련되지 않은 자극 상황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훈련하도록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일반화 전략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훈련 시 광범위한 관련 자극 통합하기. 에서는 200이 아니다, 그죠? 456쪽이네. 456쪽이 나와있죠, 그죠? 훈련 시 광범위한 관련 자극을 통합해준다. 그죠? 자, 이거는 다양한 자극 범위를 포함시키는 많은 예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자극 일반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을 할 때 다양한 자극 범위를 포함시키면 제한된 자극 통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게 그 어떤 최소 범위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자극 통제가 일어나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특정한 자극에만 일어나고 다른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게 전략들을 일반화 우리가 지도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훈련받은 행동을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언제 어디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 행동을 보여야 변별 자극과 보이지 말아야 할 델타 자극을 구별해 주는 거죠. 변별 자극에만 강화를 해주고죠. 델타 자극에는 강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구분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한 상황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이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식사가 끝났다 이 부분들을 어디 기준이 정확하게 그지. 그리고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식사 그 테이블 매너 보면 좀 별로잖아. 아닌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찍어 먹고 나면은 끝.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식사 예절이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밥 숟가락을 떠야지 아이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을 놓아야지 다 먹더라도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놓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자극 일반화를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관련 자극을 통합하면 훈련받은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제도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죠? 훈련식 공연 관련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다양한 뭐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하나로 뭔가를 여러분들 다 해결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 수정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뭐 자극 반응 이렇게만 본다면은 비가 오니까 그 뭐 비가 내가 젖으면 해모적을 펴서 우산을 탁 썼다. 뭐 이렇게만 딱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상황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비 맞는 거 좋아해요. 해모정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의미나 그런 부분들만 구분을 딱 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뭔가 해결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자극 일반화를 위한 훈련 상황이라는 환경 변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외에도 후속 사건적인 변수를 다루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후속 사건적인 변수를 다루는 방법도 이렇게 습득된 행동을 일반화 상황에서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유지 전략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이제 자극 일반화를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 여기 457쪽에 나오죠, 그죠? 여기 뭐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죠?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에서 보면은 충분한 반응 사례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충분한 반응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학습한 부분, 좋은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실패했다. 실패하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동기나 의지가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너무 높이 잡지 말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작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뭐 행복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세요? 돈도 많고, 뭐도 다 잘 되는 거, 이걸로 생각하십니까? 자, 뭐, 웬 행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느낀 게, 큰, 뭐, 이렇게, 뭐, 아웃라인, 뭐, 이런 거는 뭐,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나한테 매일이 크게 확 와닿아가지고 주는 행복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소소한 행복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작게 작게 잘라서 많은 좋은 경험들을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라든지 동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고 강화하기. 이거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충분한 사례로 훈련하기는 자극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하기와 좀 뭐 거의 의미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죠? 따라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하기는 동일한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여러 상황에서 훈련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예로 훈련하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충분한 예로 가르치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 교재라든지 뭐 이런 교구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설명할 때 하나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계속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도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우리가 뭐 덧셈 여기 가르치기 얘가 나오는데 숫자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죠? 결국은 우리 아이들 안 되면 돼. 손가락, 발가락 다 사용해. 그죠? 그래서 또 그림 아니면은 직접적인 뭐 이렇게 뭐 연필 지우개 있으면 개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죠? 물건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지나서 요즘은 아이들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죠. 그죠? 물론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기로 계산하지는 못해요. 그죠? 통계 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계산기로 이렇게 통계 내는 거 아니어도 공식들이 굉장히 좀 기하학적인 그런 공식들, 어려운 공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이제 특수 기호나든지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뭐 세마기를 꼭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휴대폰에 계산하는 거 다 나와요. 그럼 휴대폰 사용해서 계산하기를 눌러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르쳐주면 좋다는 거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지, 그지? 이 아이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인지적인 부분들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뭐, 기준적인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기 등 이렇게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계산을 해내는 반응 일반화가 이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에는 이제 어떤 충분한 예를 사용하기는 자극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극 범위를 어떻게 한다고? 더 다양하게 더 플러스 더 준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자극으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로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실패의 확률이 더 많고 그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극의 어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의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어떤 예로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냐. 자,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또 훈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을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고 강화한다는 얘기죠.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반응. 그건 뭐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뭐 훈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게 한다든지 자, 이 굉장히 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좀 추상적이죠, 그죠? 구체적이지 않지, 그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표현해내는 부분들의 반응들은
정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란 얘기죠. 물론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기쁠 때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색깔 차록으로 다양한 주제의 문구를 만들게 한다든지, 어줍지 않지만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조작해가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색종이로 비행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로, 이렇게 종이접기. 우리가 색종이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뭐 쓰지 못하는 것 가지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비행기가 색종이로 만든 거, 달력으로 만든 거, 신문지로 만든 거, 뭐 또 많죠, 그죠? 그렇게 만들면 날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뭐 날아가는 모양이라든지, 날아가는 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의도해서 일단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지를 위한 점.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죠? 간헐 강화, 과잉, 분산, 뭐 이렇게 학습한 기술 기초로 유지 스케줄을 사용한 자연적 강화 이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지를 위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상황에서 유지 전략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전략들은 습득된 행동을 훈련 상황에서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앞에 우리가 슬라이드에 나타냈듯이 나오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표 12-4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강화 계획, 그죠? 자, 뭐 간헐 강화 나오잖아, 그지? 강화 계획에서 강화해주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제 규칙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강화 계획 중에서 간헐 강화 계획. 이거 모든 표적 행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가끔씩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으면 항상 언제 강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뭐 표적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표적 행동을 했을 때 간헐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강화제의 통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강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 해가지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행동 중재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헐 강화계 이 부분들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중재가 끝났다 얘가 중재 끝나고 나서 그냥 쭉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면 유지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쭉 이제 컨티뉴 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면은 간헐 강하게 이것도 이제 아주 신의 한 수일 것 같아요. 간헐 강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지되어 왔던 행동은 더 이상 강화가 주어지지 않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왜 강화가 내가 딱 할 때만 딱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학생은 뭐 그 기대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대 행동이나 표적 행동을 계속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유지하는 행동을 계속 이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간헐 강화 계획으로 행동이 숙달될수록 점점 더 강화를 어떻게 해주는데, 좀 더 길게 잡아주는 거야. 지연시켜주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강화를 이렇게 살짝 없애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후소자극이 적을 뿐 아니라 실생활은 훨씬 더 덜 구조화되어 있지. 생활 자체가, 그지? 그래서 강화가 주지 않는 경우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후속 자극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화의 지연과 언제 강화 받을지 알 수 없게 하는 간헐 강화 계획이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일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잉학습. 자, 일단은 습득된 행동을 유지하게 하고 나서 다음 전략으로 과잉학습, 그지? 과잉학습은 뭐
아동이 표적 행동을 습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것을 트레이닝 되면은 그죠? 우리 누가 누적 도표 누가 도표에도 이렇게 봤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습득한 후에도 계속 연습을 이제 시켜서 어떤 이제 학생이 적절한 기준에 도달한 후 필요했던 훈련에 이렇게 50%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더 연습시킬 것을. 자, 도달하기까지, 그지? 좀 더 10%. 자, 그리고 또 분산 연습. 자, 분산 연습도 행동의 어떤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연습은 습득된 표적 행동을 하루 일과 속에 분산시켜 여러 차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애들이 막 질려 하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분산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이 잊을만 하면 시키고, 잊을만 하면 시키고. 자, 그래서 일과 속에 분산시켜 여러 차례 이제 연습시켜요. 선생님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연습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시간에 나누어 연습하게 되면, 초기 학습 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 구구단 보면 구구단을 회자 하면, 그죠?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1시간 간격으로 5분씩 8번 연습을 하게 되면 더 오래 기억될 수도 있죠. 자, 우리 고등학교 때, 고전 했거든요. 고전 했을 때 고전 그거 다 외웠잖아. 다 외워가지고, 지금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원수문 인노시 공노사로 이정은 디날림 쌍원주필 하면서 갑자기 제목이 생각났는데 그 고전 다 외우고 그것도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가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반 전체가 다 해야지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고 종례를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거 하려고 다든 난리였어.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을 거라고 선생님한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5분씩 8번 이렇게 연습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초기 이렇게 학습된 부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니까 이런 분산 연습을 이제 시켜도 이제 괜찮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하는 거 아니면은 이게 더 괜찮다 하는 거는 계속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나서 또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인 방법적인 걸 좀 찾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습득된 행동 유지를 위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전략이 이미 습득된 기술을 기초로 해서 새 기술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동 형성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맥락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복습의 기회를 자주 주고, 여기는 이제 복습의 기회를 자주 주고, 아동이 9구단 2단을 암기했다면 3단이나 4단을 가르칠 때도 앞에 거 계속,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손 씻기 할 줄 아는 현아에게도 숟가락 사용하기를 가르친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 사용을 하실 때마다 먼저 손 씻고 계속 연결고리처럼 행동 연세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 이게 전체로 보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또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유지 스케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행동은 습득했다 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발달재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와도 애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한번 시까지 나가기가 힘들어. 시까지 나가려면은 반복. 그렇다고 엄마가 또 집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다 하세요. 난 좀 집에서 좀 안 하고 싶어. 너무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그렇다고 엄마들한테 뭘 할 수도 없어. 정말로. 너무 그 생활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마음 나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감히. 여러분들도 교사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들하고는 완전 다르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거 할 때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시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인정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잊어버리기는 쉬운데, 일단은 그런 경우에 이제 습득한 행동의 일반화를 기다리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어떤 연습하는 기회를 주는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안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또 가르쳐야 되거든? 유지 스케줄을 필요로 하는 행동에는 요 뭐 이렇게 생리대 같은 거 사용하는 거. 화재 경보기가 장난 많이 치가지고 얘들. 간단한 상처에 대해 응급 조치.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일상생활 자주 요구되지 않는 뭐 이렇게 기술들. 그래도 뭐 대단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필요한 거 있잖아, 그죠? 응급처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자,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할 때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주는 어떤 유지 스케줄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적 강화 이용 이 부분들이 그죠? 자, 자연적 강화를 받기 쉬운 행동 기술을 선정해서 가르치는 것도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행동 기술을 이제 뭐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일반화 상황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강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습득된 행동이 일반화 상황에서 유지되게 이제 할 수 있고 중재자가 인위적으로 주는 강화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기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연적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게 자연적 강화의 이용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자기 관리, 인지행동 중재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게 나오죠. 딱 요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연적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자신에게 이제 주어질 수 있는 자연적 강화, 이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사례 이런 이제 선정할 때도 자연적인 환경에서 강화받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 뭐 얘가 나오지, 그지? 물 마시고 싶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물이든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집어들기 손가락으로 물컥 가리킨다든지 말로 요청하기 등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말로 요청하기가 자연적인 상황에서 강화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말로 요청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더 쉽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지금 우리 집에 13개월 된 꼬맹이가 뭐 하면 이거 말을 못하니까 짜증 엄청 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안 예뻐 아니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지도 아니야 이렇게 손으로. 그래도 이 말이 안 나오잖아 빨리. 그러니까 또 짜증내.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말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 그걸로 전략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일반화 상황에서 유지 전략. 자, 일반화 상황에 주어지는 자연적 강화를 이용하고, 그지? 훈련 상황에서도 자연적 강화를 사용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그지? 통합적으로 사용해 주면 되겠죠. 일반화 상황에서 표적 행동을 바르게 했을 때 이제 강화한다는 거죠. 자극에 대한 변별 자극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전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으로 일반화 상황에서 강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일반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죠? 이 사람들한테 강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학생에게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운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일단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해봤어. 기회가 없었어. 또 잘 까먹으니까. 비장의 아이들이 뭐 3회 어떤 기회를 주면은 뭐 이게 다 따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3회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 하진 않죠. 그죠? 오히려 보통 뭐 그 배에 뭐 3배에 뭐 4배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겨우 하나 정도 이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지? 그러면 기회가 몇 배가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런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 그지. 그래서 진짜 우선순위 뭐 필요한 부분들 많이 안 되는 친구들은 딱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해보고 딱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죠. 일반화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강화받도록 해주고 그죠. 그리고 학생이 습득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강화하도록 자기 강화 기법이지 자기 보상 관련 자기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인지행동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거 자기 보상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친구가 웃어줬어 하면 그걸 또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그죠? 나 친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이씨 내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것만 해도 이제 야 이거 괜찮아 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자기 어떤 그런 관리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좋죠. 결국은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있어야지 계속 선생님이 외부 통제를 하고 어떤 후속 결과 부분이라든지 선행 사건 부분들 조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 상황이라면 학습적인 부분하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행동 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은 학습적인 부분들에 좀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행동만 되는 게 아니잖아. 학교라는 곳은 학습적인 부분들, 성취도라든지 진전도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 쪽에 좀 더,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의 기회를 더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성취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효과나 뭐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이래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이건 괜찮고 이건 안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지행동 중재 부분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일단 자기 강화 기법이라든지 자기 관리 방법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목록에도 자기가 체크하고 그런 관찰 기록지들도 선생님이 다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아이가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내가 이래 할 때 말 안 해야지, 안 떠들어야지 하면서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사고 과정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했을 때 선생님이 또 피드백하고 또 토큰으로 뭔가를 이제, 보상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 유의준량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교수적인 부분들은 일반 사례 교수법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사례 교수법은 일단 일반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정확성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위에도 같이 보시고 일반 사례 교수의 핵심은 일단은 훈련시키는 자극의 어떤 선택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집단을 자극군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례 교수가 자극군을 충분히 제공해서 일련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465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파란색을 가르칠 때 여러 종류의 파란색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란색 물건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은 작업군들의 공통점 과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일단은 표집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만 이렇게 표집을 해가 보여줘도
되겠죠, 그죠? 뭐 우리가 다는 안 되잖아. 다 되나? 나 안 돼. 자, 그래서 일반 사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행동 기술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절차 부분들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전형력의 이제 정의. 자, 관련된 자극과 반응의 다양성의 범위도 이제 조사해야 되고, 그죠? 다양성 부분들을 했으니까 자극과 반응에 대한 다양성. 자, 근데 많이 보여주면 좋아요. 많이 보여줘가지고 나쁠 건 없고, 좀 선생님들이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수와 평가에 사용될 애들의 어떤 선정적인 부분들. 교수 사례에 이제 계열화. 계열화 부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뭐, 책에 보면은, 지침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사례들이 이제 순서를 딱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뭐, 학습할 행동 기술이 최소한의 오류를 가장 빠르게 습득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적인 부분들을 468쪽에, 자, 예외적인 경우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계획된 교수 사례 순서에 따른 이제 교수, 비교수 지역에서 훈련하지 않은 신뢰들의 이제 평가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 사례 교수 절차까지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마지막 챕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챕터 이제 3시간에 나누어 가지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어떻게 할지 대표나 누가 내한테 연락을 해주면 좀 의논을 해서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 강의상에 또 하면은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또 따로 연락을 할 테니까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 이 부분들 보고 일단 이번 학기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